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주제는 바로 한국은행이 연내에 금리 인상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통화정책의 안정화를 위해서라고 명시했습니다. 긴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목표는 물가가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자 이 걸맞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서 경제 버블을 억제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갈 필요가 없다 얘기를 했으며, 이는 쉽게 말해서 세금을 통해 경기 부양을 지속적으로 하되, 통화 정책은 지나친 경제의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균형이 잡힌 전반적인 정책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물가가 2.8% 증가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한국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율인 2%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아마도 이 신호를 보고 과열을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율은 회복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성장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한국은행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진입했다 생각하는 것으로 이번에 판단했습니다. 경제 회복 시기에는 수요가 지나치게 둔화됐고, 경제가 매우 부진한 상태이기에 재정과 통화 정책이 둘 다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힘을 쓰지만, 성장 시기에는 지나치게 빠른 과열을 막기 위해 둘의 조율이 필요하죠. 과열 시기에는 통화 및 재정 정책 둘 다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긴축적, 즉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며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만약 경기 과열을 막지 못한다면 경제가 붕괴될 것이고, 이때 또 다시 회복 시기를 위해 경제 부양책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자산 가격 버블과 민간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며, 한국은행이 이러한 점들은 주로 정책 대응 신호를 보여줍니다. 금리를 높여서 대출 이자율을 높이게 된다면 총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예금 이자율 또한 상승하게 된다면 자금이 예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식과 부동산에서 예금으로 쏠릴 것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한국은행의 대응이 매우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화 정책 안정화와 기준 금리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보통 GDP 성장률을 통해 국가의 성장 속도를 파악할 수 있게 있는데요. 지나치게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높으면 가격이 높아질 것이며,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공급자들의 이윤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투자도 증가할 것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구조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고용도 활발해질 것이죠. 원래 공급은 수요에 비해 반응이 느리고, 이것을 경제 용어로는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소비자들이 햄버거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햄버거를 생산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통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요는 돈과 욕구만 있으면 되지만, 공급은 수많은 제조 과정이 지난 뒤에 결과물이 생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난 뒤, 제 이제 설명을 들으면 머리에 더 자세하게 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만약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낮은 수준에 유지되고 정부는 세금을 통해 얻은 돈으로 보조금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경제에 투입시킨다면 수요는 아마도 폭등하겠죠. 저금리에 의해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 또한 증가하면 수요가 폭등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버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조율 혹은 세율과 보조금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약 둘 다 시행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기에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성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대응을 본다면 한국의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자
그만큼 금리를 높이며 수요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금리가 상승해야 차입 비용이 높아져서 이자 비용 이상을 벌 수 있는 사람들만 대출을 받을 것이기에 수요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리 인상은 무역, 그리고 외화 규모 등 다양한 요인들,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 목적은 경제의 통제, 즉 제가 이전까지 설명해 드렸던 이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216.3%이기에 금리 상승이 전체 경제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우 급격히 금리를 인상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점을 인지하시고 이번 통화정책이 과연 옳은지를 판단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